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시짜짓을 할 때마다 시모와 시누를 응징하는 남편을 둔 복받은 여자분의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두 돌 된 아이 하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신이 어떻게 되신 분 같습니다. 신우 하나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시댁에 가는 것이 싫지가 않아요. 어머님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사람 열받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 재주를 타고나신 분이십니다. 신우 형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사시고요. 한 분은 시어머니와 똑같으신 분이시라 두 모녀가 아주 쿵짝이 잘 맞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며느리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시모와 신우가 있는 시댁이지만 저희는 시댁에 자주 갑니다. 시어머니는 근래 들어 저희가 시댁에 가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뵙습니다. 신랑보다 오히려 제가 시댁에 가자고 할 정도예요. 시어머니의 막말과 헛소리, 거기에 말끝마다 사이다 날리는 신랑, 은근히 옆에서 부채질하는 저, 이거 정말 중독성이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신랑과는 사내 커플로 만나 몰래 연애를 하다가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신랑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유는 키가 크고 우락부락 남자답게 생겼다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내가 저렇게 남자다워야 아내도 아낄 줄 안다며 결혼을 서두르라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시댁에 처음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이 확연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시부모님 화장품을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첫마디가 여자가 남자 집에 인사를 갈 때 보통 한우 세트를 사가지고 온다던데 무슨 이런 싸구려 화장품을 사가지고 왔느냐는 것이었어요. 식은땀이 날 정도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신랑이 아버님 거는 드리고 어머님 거는 가지고 가서 환불해서 소고기로 바꿔다 드리자고 저에게 말하고는 어머님 거 화장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이 한우 세트 사왔냐고 하는 말씀에 저는 당황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그게 뭔 소리냐고 어머님께 묻더군요. 전에 왔을 때 화장품 세트를 환불해서 한우 세트 사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랑이 웃으면서 그걸 믿었냐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신랑에게는 아무 말씀 못하시고 저에게 말장난을 한 것이냐고 따지시는데 저도 대강 신랑의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환불받은 돈으로 친정부모님과 고깃집에 가서 고기 사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상견례 때도 일이 좀 있었어요.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예단 얘기를 꺼냈고 저희 부모님은 당황을 하신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예단 얘기를 꺼내시자마자 신랑이 엄마, 나 집 해주려고? 라고 묻는 거예요. 어머님이 무슨 말이냐고 하자 신랑은 아들 집을 해줘야 예단 혼수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 나 집 해주려고 했어? 집 해줄 돈 없지 않아? 라고 하더니 어머님은 서운해서 안 되겠다고 예단만큼은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제가 화가 많이 났는데 신랑이 바로 예단은 엄마 돈으로 해. 친척들에게는 우리 처가에서 예단비 보냈다고 하고 아들 결혼하는데 집도 못 해주면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신가 봐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제가 잘 말씀드려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 다시는 못하게 할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당황하시고 그랬는데 상견례 끝나고 저에게 신랑이 첫인상 그대로라며 예비사위 너무 듬직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결혼 전에 이것 말고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원하게 대처하는 신랑 덕에 별 걱정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외아들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엄마의 아들 사랑이 유별나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두세 번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 뭐랄까, 저에게 신랑이 과분하다고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제 마음을 어찌 알았는지 신랑은 시어머니가 신랑 완벽하다고 말을 하면 결혼 전에는 하지도 않던 말씀을 왜 하시냐며 자기 아내인 저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서 친정 살림에 보탠 거, 친정 부모님에게 지극한 효심이 있는 거 등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면서 시어머니에게 제 자랑을 했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께 효녀인 것을 어머님이 좋아하셨겠어요? 신랑은 시어머니가 싫어하실 얘기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아들이 며느리에 비해서 더 낫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신랑은 시어머니 말씀 중간에 다 끊어버리고 제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포기하실 때까지요. 헐. 신랑이 이렇게 집요한 사람인 줄 그때 알았네요. 처음에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 저희 나란히 앉아 있으면 저한테 귓속말로 옆으로 좀 땡겨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말씀대로 하면 어머님이 저희 부부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사이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신랑 바로 어머님 밥그릇과 수저 맞은편 상 쪽으로 옮겨놓고 저희 사이로 들어오시려는 어머님 어깨로 툭툭 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등 뒤에서 잠시 앉아 계시다가 슬그머니 맞은편으로 자리 잡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 꼭 무거운 물건 신랑이 들고 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무거운 물건 저에게 다 들라고 하셨어요. 저희 신랑은 일하느라 힘들어서 들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뭔가 들고 있으면 시어머니께서 들겠다고 하시고는 그 물건 다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신랑은 제가 들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서 시어머니께 들라고 드렸습니다. 결국은 어머님이 물건 들게 되셨죠. 저에게 물건 들게 하시려는 것은 저희 시어머니 지금까지도 그러세요. 신랑에게 뺏어서 저에게 떠넘기려고 할 때 제가 주먹 꽉 쥐고 안 받았더니 제 팔에 걸어주시려고 하는 걸 팔을 쭉 펴고 안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신랑이 엄마, 못난 아들이랑 결혼해서 얘도 맞벌이 하느라 힘들어. 엄마는 집에서 노니까 이런 물건 엄마가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짐 시어머니 드시게 되시면서도 아직까지 짐을 저에게 들게 하시려고 하시네요. 임신 6개월 때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신랑이 너무 예뻐서 제가 시댁에 가서 생신상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금요일에 퇴근하고 시댁에 가서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생신 음식 했습니다. 아침은 대강 먹고 점심에 제가 차린 음식으로 식사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잡채가 싱겁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잡채를 시어머니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더군요. 전이 덜 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전을 또 어머니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나중에는 신랑이 작은 상을 하나 더 가지고 저희 옆에 하나 더 펴놓고는 시어머니께서 음식에 대해 평가를 할 때마다 그 음식을 다른 상에 놓고 저희 둘이서 맛있다며 신나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맛없는 음식 가까이 있으면 짜증나실까봐 멀리 두고 저희가 먹는 거예요. 어머님은 맛있는 음식만 드세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도 멀다며 그 작은 상을 당신과 좀 가까이 놓아달라고 하셔서 가까이 놓아드리고 저희 부부와 함께 맛있게 드셨습니다. 아이 낳고 병원에 있는데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봉투를 하나 주시더군요. 친정에서는 왔다 갔냐고 물으시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아이 친가에서 왔다 가기 전에 외가에서 먼저 왔다 가는 법이 어딨냐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신랑이 갑자기 어머님이 주신 봉투에서 돈을 꺼내서 돈을 세어보더니 엄마, 외아들이 장손을 낳았는데 10만 원이 뭐야?
우리 처가에서는 아까 1,000만 원 주고 가셨는데 나 정말 처가 식구들 무슨 낯으로 봐. 아이 태어나면 친가가 외가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돈 줘야 하는 거야. 이러더군요. 아이 낳고 힘든데 그 말이 얼마나 웃기던지 저도 모르게 어머니, 다른 집은 아이 낳았다고 시댁에서 몇 천만 원씩 준다는데 너무 서운해요. 제가 장손을 낳았는데 10만 원이 뭐예요? 저 안 받을래요. 이랬더니 시무룩한 표정으로 가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며칠 뒤에 저에게 1,000만 원 입금하셨습니다. 키야호! 조리원에 있는데 신랑이 자꾸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더군요. 신우가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 엄마에게 돈 가지고 뭐라 했다고 시댁이 웃음냐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신랑이 제 전화기를 빼앗더니 욕으로 랩을 했습니다. 한참 욕을 하더니 외아들이랑 결혼해놓고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서운하다고 안 보고 사는 년이 무슨 신우짓을 하려고 해? 이 미친나 너나 네 시댁에 잘해. 꼴값 떨다 이혼당하지 말고.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알았습니다. 신랑이 욕을 아주 찰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신랑이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신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 문자를 보니 네가 우습게 보이니 시댁을 싫어하는 것이다. 기를 죽여야 한다. 이런 글이 적혀 있고 누나처럼 기세등등해서 매형 등골이나 빨아먹고 시어머니를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할 사람 아니니 걱정 말아라. 매형 가엾다. 우리 집안 욕먹이지 말고 시댁의 기본이라도 해라. 그리고 인간 좀 되라. 라는 식의 신랑의 답장. 신우네와 시댁에 함께 있는데 신우가 뉴스에서 어느 연예인 이혼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요즘 여자들이 돈을 벌어서 기가 세져서 저렇게 이혼을 한다고 저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남편이 다른 곳에 있는 때라서 제가 대꾸해버렸네요. 그럼 형님처럼 집에서 놀고 먹어요? 놀고 먹으면서 시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고요? 그렇게 해야 이혼을 안 당하고 예쁨 받으면서 사나요? 이때 신우 난리부르스 추다가 고모부가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때 이후에 고모부가 저 엄청 좋아해요. 신혼 때 시어머니 예고 없이 저희 집 방문하셨는데 신랑이 이렇게 예고 없이 아들 집 방문하는 거 아니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어머님이 자식 집에 온 것인데 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냐고 했더니 신랑이 저에게 나중에 우리 아이 결혼하면 아이 집에 마음 내키는 대로 찾아갈 거냐고 하더군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며 내가 그런 몰상식한 엄마가 될 것 같냐고 시어머니 듣는 데서 신랑에게 화를 내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 슬그머니 가시고 다음부터 전화하고 오시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고 시어머니 손자에게도 질투해서 신랑이 아들 안고 있는 것도 보기 싫어서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저에게 안고 있으라고 자꾸 말씀하시고요. 신랑이 엄마가 우리 아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 다신 못 오겠다 하더니 바로 짐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헐,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런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신랑이 다 막아주고 시어머니 멘붕 오실 말들도 서슴지 않고 해주어서 저는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뭐랄까 약간 기대가 될 정도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상한 소리 할 때마다 신랑이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고 저도 옆에서 좀 거들고 하면서 시어머니 시누이 멘붕 오는 표정 볼 때마다 뭔가 모를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하나요? 요즘엔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오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강력 대응하는 신랑보다 옆에서 착한 척하며 깐족대는 제가 시모와 시누에게 더 밉게 보이려나요? 시모와 시누 멘붕 오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저 좀 변태 같죠? 이렇게 남편이 공정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시집살이란 단어조차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시댁과의 불화는 남편이 머저리일 때 생긴다. 진리인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새언니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철딱선이 없는 꼰대 신우에게 빅엿을 선사한 새언니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개념 신우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저도 비슷한 신우가 있거든요. 저도 제 신우 얘기 좀 해보려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이고 나이는 30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고요.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고요. 엄마 혼자 일을 해서 저와 둘이 생활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가정 형편상 대학은 꿈꾸기조차 어려워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고3 2학기 때 취업을 하고 그때부터 결혼 전까지 엄마에게 효도랍시고 열심히 살다가 결혼했습니다. 직장 선배가 좋은 남자 있다며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소개해준 남자가 신랑이에요.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저만 바라보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2년 정도 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에요. 회사에서 외근을 나가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차를 무서워합니다. 그런 이유로 면허를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근을 나갈 일이 있으면 타고 나가도 되는 회사차가 있지만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닙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좋지 않은데 외근을 다닐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오래 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허리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외근이 없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는 과정 중간에 한 달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휴가가 생겼는데요. 시부모님은 처음 뵈었을 때부터 저에게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다는 말을 듣고 저를 보자마자부터 우리 딸이라 하시면서 찾아뵈면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고 시어머니께서 직접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아니면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하셨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이직한다는 말씀을 듣고 허리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마사지 받으라고 돈도 보내주셨어요. 명절에 시부모님은 장사 특성상 바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명절이면 혼자 계시는 엄마 보고 오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의 배려로 제가 엄마 집에 갔다가 시댁으로 가겠다고 연락드리면 당신들도 쉬신다고 힘든데 뭘 오냐면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시부모님은 장사를 하십니다. 금토일 3일이 엄청 바쁘세요. 저는 쉬는 한 달 동안 19살 때부터 정신없이 일만 하고 살았으니 푹 쉬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엄마랑 같이 쇼핑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무릎을 심하게 삐끗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인대파열까지는 안 갔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랑과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다가 시아버지 혼자 일하고 계신 가게로 갔어요. 가보니 신우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신우는 27살 얄밉고 못생긴 직장인입니다. 결혼 전부터 오빠 부부를 이것저것 간섭하고 자기 부모님께 효도해라, 며느리가 잘해야 한다 하는 어린 꼰대 같은 스타일입니다. 신우가 원래 어려서부터 뚱뚱하고 못생긴 아이였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엄청 빠져서 마르고 못생긴 아이가 신우가 원래 어려서부터 뚱뚱하고 못생긴 아이였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엄청 빠져서 마르고 못생긴 아이가 되었어요.
신우는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엄청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보통 체형인데 맛있는 거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신랑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음식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곤 하는데 신우가 그 사진을 보면 저에게 톡으로 새언니 이런 거 먹으면 살쪄. 살찌면 오빠가 안 좋아해. 관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시부모님 같은 인격자 밑에서 어떻게 이런 딸이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니 시아버지 혼자서 일을 하시기가 많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주말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서 하시기에도 약간 벅찬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 우리 부부, 신우, 이렇게 다 모인 김에 얘기를 좀 했어요. 알바를 쓰기에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가끔 일 도와주시러 오셨던 시어머니 친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등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뜬금없이 새언니 쉰다며? 그럼 새언니가 아빠 도와주면 되겠네. 라고 하길래 신랑이 야, 네 새언니 허리 때문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쉬는 건데 여기 와서 일하다가 무슨 일 날 줄 알고 그런 소리라냐?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아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생 구해서 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고 못생긴 신우가 아빠, 며느리 이럴 때 쓰지 언제 써? 새언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효도하겠어요? 쉬는 동안 여기 나와서 일이나 해요. 이러는 거예요. 신랑이 무슨 며느리가 효도를 해? 효도는 너랑 내가 하는 거지. 라고 신우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언니는 왜 말이 없어요? 나서서 일한다고 해야지. 언니 나이 먹고 생각이 참 없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얘기했어요. 아가씨,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은 드려요? 매일 전화는 드려요? 아니면 2, 3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 드려요?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 여행이라도 한번 보내드려 봤어요? 하니 신우는 아니,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 못한 거지. 라는 식으로 변명하듯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가씨 나이가 어려서 용돈 안 드릴 수 있다 쳐요. 여행 같은 거 보내드리지 못한다고 쳐요. 그럼 전화는 왜 안 해요? 인스타 보면 맨날 친구들이랑 비싼 술집 가서 술 먹고 여행 가던데 그런 거 한 번 안 하면 부모님 옷 한 벌 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효도예요. 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신우는 어버버하고 신랑은 키득키득 웃더군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저를 쳐다보시면서 더 하라고 눈짓을 보내시더라고요. 아가씨, 나 처음 봤을 때부터 효도거렸는데 먼저 효도하고 나한테 효도하라는 말을 하세요. 저 허리 안 좋아서 주 3회 물리치료 받는데 주말엔 와서 일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지금까지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술이나 마시러 다녔으니 아가씨도 이참에 효도 좀 하세요. 지금 놀고 있으니까 평일에는 여기 와서 일이나 해요. 라고 깐깐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왈 내가 왜 일을 해? 친구랑 약속 있어서 안 돼. 하길래 제가 친구가 먼저예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했더니 또 어버버. 신랑이 새언니 말이 맞다. 넌 언제까지 그렇게 철딱서니 없게 살 거니? 이 기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구실 좀 해라. 라고 하길래 제가 자기야, 그래도 그렇지 동생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가씨, 오빠가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 끝나고 시부모님 가게에서 나오는데 시아버지 나오셔서 저희 잘 가라고 활짝 웃으시며 인사해 주시길래 시아버지께 손가락 하트 날려주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땡땡이한테 이러이러한 얘기했다며? 잘했어. 큰우무기 집에 철 좀 들어야 할 텐데.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신우가 지금까지 한 짓들에 비하면 완전 사이다는 아니지만 앞으로 신우를 또 볼 테니 볼 때마다 엿 한 번씩 날려주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사이다네요. 시누이에게는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시누이가 정상인이 되면 재미없잖아요. 멋진 가족들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올케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쓰니님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참교육을 당한 못된 시누이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40이 되는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얘기를 여기에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많은 사연들을 읽어보며 공감도 하고 분노의 댓글도 달고 했지만 지금껏 저희 얘기는 남편 말고 누군가에게 한 적이 없었네요. 그냥 한 번쯤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40이 다 되어가는 아줌마이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렇게 글을 적게 되네요. 저는 돌무렵에 미혼 모이던 생모가 생모의 오빠인 외삼촌에게 저를 맡기게 되었답니다. 생모가 저를 오빠에게 맡기게 된 것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들었어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외삼촌 되시는 분과 외숙모 되시는 분을 저는 아빠 엄마로 알고 살았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위로 오빠 둘이 있는데 오빠들도 제가 동생이라고 양보도 많이 해주고 정말 많이 예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자상한 오빠 둘 있는 집의 막내딸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외삼촌 외숙모이지만 그렇게 부르기 불편하니 그냥 아빠 엄마 제 부모님이라고 할게요. 부모님은 제 호적도 가져오셔서 서류상으로도 저를 친딸로 해놓고 키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지만 엄마 아빠는 철들지 않고 투정 부리는 막내딸의 모습을 더 좋아해서 40이 다 된 지금까지도 친정부모님에게만큼은 떽떽거리며 잔소리도 하고 애교도 떠는 막내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살고 있어요.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모라고 알고 있던 생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저희 생모라는 사실을요. 생모는 저를 외삼촌에게 맡기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얼마 안 가서 파탄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오빠인 저희 아빠에게 돈을 가끔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빠가 생모에게 혼자 힘으로 살라며 제가 중학생일 무렵부터 돈을 주던 것을 끊어버렸더니 저에게 사실을 알려버린 것이었어요.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게 되고 그때는 사춘기라서 그랬는지 저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제가 집에서 부모님 눈치를 보기 시작했나 봐요. 또 항상 밝고 명랑했던 저에게 좀 어두운 면이 보였는지 학원 선생님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30대 초반의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자상하신 분이시라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자신이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라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줄 수가 없으시다며 미안하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과 오빠들이 제가 집에서 눈치를 보고 가족들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으로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원하겠냐?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투정도 부리고 애교도 많은 저희 모습을 원하겠냐?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정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 학원 선생님께서 저를 종종 불러다가 지금은 마음이 어떻냐고 물어봐 주시고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선생님께 얘기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은 한번 저를 불러서 앉혀놓고 차라리 화를 낼 것이지 당신들 눈치를 보지는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저는 다시 예전의 딸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투정 부리고 더 애교 떨고
오빠들도 괴롭히고 부려먹는 예전의 막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저는 직장을 다니며 신랑을 만날 때까지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남자들을 다 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무의식 속에서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참 유치한 발상이죠. 20대 초반에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그냥 사귀는 사이인데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부담을 가졌던 제 순수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털웃음이 나곤 합니다. 어쨌든 신랑과 사귀게 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에 함께 술 한잔 하다가 신랑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제 출생 이야기를 신랑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신랑은 얘기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도 내 부모가 되는 것이라며 신랑에게 시부모님도 알고는 계셔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네요. 마지못해 신랑은 시부모님께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시부모님은 그냥 모른 척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께 외동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셔서 정말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신랑의 노처녀 누나, 즉 신우가 저에게 참 못되게도 굴었습니다. 저를 보면 본체만 체하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무슨 말을 걸면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서 음식을 하거나 하면 음식을 가지고 투덜대기 일쑤였던 사람이 신우예요. 신혼 때 신우가 이것저것 저에 대해서 트집 잡고 뒷말한 것들 일일이 말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시부모님은 워낙에 순하신 분들이라 신우가 저에게 못되게 굴 때마다 뭐라고 하시기는 했지만 신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내로 자란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참고 있을 성격이었겠어요? 그저 좋으신 시부모님 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혼하고 5달쯤 지났을 때 밤에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 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신랑 보고 나가보라고 했는데 신우였습니다. 다짜고짜 집으로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오더니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기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신랑이 물어봤는데 신우가 화를 내며 제가 입양아인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며 자기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사기 결혼이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신랑이 가족들에게 다 말했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신우가 이렇게 와서 난리를 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날 시어머니께서 신우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심결에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고는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난리를 치는 신우에게 신랑이 그게 누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자기에게 말을 했어야 한다며 또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신랑이 제가 입양되어 자란 것은 맞는데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 잘 받고 바르게 자라서 시댁에도 잘하고 살고 있는데 그 입양된 사실이 누나에게 무슨 영향을 준다고 이 난리냐고 했습니다. 묻는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에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기 결혼이라는 말만 소리 지르며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는데 결혼하고 그때까지 신우가 저에게 했던 얄미운 짓들이 생각나서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제가 신우이에게 형님이 이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할까봐 어머님이 형님한테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신우는 사기 결혼을 한 주제에 그게 할 소리냐며 또 화를 내더군요. 제가 신랑이랑 결혼한 거지 형님이랑 결혼했어요? 저는 신랑에게 결혼 전에 다 얘기했으니까 사기 결혼 아니에요. 그냥 형님이 정신이 이상한 거죠.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시댁에서 착한 척만 하고 있으니까 할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나 보죠? 신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형님, 저야말로 사기 결혼 당했어요.
집안에 정신이상자 있는 거 신랑한테 들은 적이 없거든요. 집안에 정신이상자 있는 거 숨긴 건 사기 결혼이에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우 앞에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웬 정신병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서 무슨 일 날 것 같으니 얼른 와달라고 했어요. 신우는 울부짖으며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고 남편은 신우 끌어내려고 하는데 제가 신랑에게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에 전화를 끊고 채 5분도 되지 않아 저희 집으로 경찰 두 분이 오시더군요. 제가 경찰에 전화하기 전에 주민신고가 들어간 것이었겠죠. 경찰은 무서운지 신우가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신랑이 경찰 아저씨들에게 신우를 끌어내 달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경찰과 함께 나갔어요. 그날 신우에게 제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별로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았는데 신랑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그날 엄청 사과를 하더군요. 괜찮다고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고 잠도 잘 잤습니다. 다음 날 시부모님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미안하다고 계속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히려 시부모님 위로를 해드렸네요. 시부모님은 신우를 끌고 와서 저에게 사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신우가 안 오겠다고 완강하게 굴어서 못 데리고 왔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신우에게 사과하지 않을 것이면 나가서 살던지 앞으로 동생 부부 집에 오면 집에 있지 말고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딸 자식 오냐오냐 하며 잘못 키워서 사돈어른께도 죄송하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 저는 결혼 잘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후로 거의 3년 정도 시댁 경조사에서만 신우를 마주칠 뿐 얼굴도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시댁에 갔을 때 신우가 집 밖에 나가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 방에만 있어서 별로 마주칠 일도 없었고요. 못된 마음씨를 타고 나서인지 40이 넘어서도 신우는 아직 미혼이네요. 아이들 눈도 있으니 신우와 나중에라도 대화는 하면서 살아야겠죠.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난리쳤을 때 저도 신우 정신이상자 취급하면서 할 말 다 해서 마음속에 별로 남아있는 앙금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시 신우와 대화를 하며 지내게 되더라도 신우가 또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할 것이 전혀 두렵거나 하지 않습니다. 신우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되받아칠 능력은 저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외동딸이거든요. 그런 제가 신우 같은 모자란 사람에게 당하고 살겠어요? 신랑과 시부모님도 저를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글을 적고 나니 좀 개운한 마음이 들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당찬 막내 따님이시네요. 쓰니님이 좋은 분이라 좋은 분들만 만나셨나 봅니다. 따뜻한 사연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하녀 부려먹듯이 부려먹으며 시집살이 시키던 시모와 시댁 편만 들던 남편에게 할 말 다 하고 이혼 소송을 건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개막장 짓을 하는 시모도 깍듯이 대해야 하고 올케를 하녀로 생각하는 시누이도 친자매로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서 오히려 부모님께서 속상할 짓을 하는 못난 딸이 된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듭니다. 신랑과는 대학 시절 만나서 3년 연애하고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 경험도 없었고 연애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헤어짐도 두려웠고 제가 신랑을 많이 좋아하기도 해서 신랑에게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신랑은 말을 참 논리정연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무섭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지만 그 정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고 생각하며 그런 점도 신랑의 장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상하고 성실한 모습에 이 정도면 잘 살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외동딸인 저에게 시댁에 책 잡히지 않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겠다는 저희 부모님은 집이며 혼수며 예단까지 최고급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웃으며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신랑 얘기에 마음 아프셨다며 저희 엄마 아빠는 이 정도는 꼭 해주시고 싶다고 제 손을 잡고 몇 번을 얘기하셨습니다. 집 명의를 내 명의로 하는 것이 시댁에 책 잡힐 것 같으면 신랑 명의로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빌라에 들어가 살기로 신랑과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신랑과 반반해서 결혼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들 보면 며느리들이 참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속으로 내가 집도 해가니 덜 해왔다는 소리 들을 것도 없고 트집 잡힐 일도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시자는 시자인지 제 생각과 다르더군요. 집을 해왔어도 시자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외동딸, 오매불망 기다릴 친정부모님 생각에 명절에는 번갈아 가면서 시댁과 친정을 가자고 신랑과 약속을 했지만 정작 결혼하고 나니 그건 어렵겠다며 자식 결혼하는데 큰돈 못 보태줘서 의기소침해하고 계신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양보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 하는 말이 돈 좀 해왔다고 며느리가 유세 부리면 자기 부모님 상처받으실 것이라며 여긴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을 때 뒤집어 엎고 나왔어야 했는데 이혼이 부모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댁에 끌려다녔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에는 시외가까지 방문하는 바람에 3일을 꼬박 음식하고 인사하고 친정에는 그 주 주말에나 찾아뵈었네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친척들에게 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모르겠냐며 어머니 편을 들던 신랑의 말이 서운하고 눈이 빠져라 저만 기다렸을 친정부모님 생각에 제가 펑펑 우니 첫 명절에 친정에 바로 가는 신혼부부가 몇이나 있겠냐고 큰 소리를 치는 신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후 첫 명절인데 너무 시댁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이건 결혼 전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공평하게 살고 싶어서 반반했고 그 비싼 집까지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소리 지르니 그 집 명의 내 명의도 아니고 장인 명의인데 그게 어떻게 집을 해온 것이 되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평균적인 결혼 비용이 얼마인지 아냐며 그 비용을 대는데 남자가 훨씬 큰 돈을 댄다고 하며 근데 그게 네 생각에는 올바른 것 같냐고 했습니다. 남자가 더 큰 돈을 해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욕먹을 짓 아니냐며 우린 공평하게 반반해서 결혼했으니 서로 할 말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긴 대한민국이기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평해질 수는 없으니 순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라는 말을 하는 신랑이었습니다. 며느리 들어왔다고 정부 치료 노력하는 시어머니 몇이나 되겠냐고 하더니 자기 엄마 불쌍한 것을 하나도 몰라주냐며 너무한다던 신랑. 매일 아침 전화해서 아침밥은 챙겨주고 있냐고, 아침엔 따뜻한 국 한 그릇, 갓 지은 밥 한 그릇이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국과 밥은 꼭 아침에 새로 지으라더군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전화로 아침밥 저녁밥 잘 차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장 뭐 볼 거냐며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참견하시며 아침 저녁 밥상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들들 볶던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제가 바보 멍청이겠지요. 밥상 사진은 꼭 찍어서 보내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제가 아직 살림이 서툴러 본인이 가르쳐 주려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아들 입맛 맞춰서 요리할 것이 아니냐고, 우리 아들 입맛은 내가 잘 아니 가르쳐 주려는 것이지 별뜻 없다고 오해 말라던 시어머니. 혹시라도 첫아이가 딸이면 친척들에게 면이 안 서니 웬만하면 아들 낳도록 내가
몸조리 잘하고 좋은 씨를 받을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대답한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지난 여름에 시누이의 시어른 생신상에 저까지 동원되어 주말 이틀을 음식하고 라면과 누룽지로 끼니 때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서럽던지 신랑에게 얘기하니 그깟 음식 좀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서글프냐며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참 가족 관계를 이해 못한다고 가족애가 부족하다고 절 다그쳤습니다. 둘보다 셋이 하니 음식이 훨씬 빨리 끝난다며 다음번 제사 때 일손 부탁드려도 되냐고 웃으며 물어보는 시누이의 뺨을 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시누이의 미친 소리에 가족끼리 당연한 것을 왜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하던 시어머니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누이 집과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 내가 신경 써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경 써주고 조카들도 봐줄 수 있으면 최대한 봐주라고. 그래야 내가 애 낳았을 때 시누이가 너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돕고 사는 것이니 나쁜 마음 갖지 말라는 시어머니. 내가 외동이라 가족애를 모를 텐데 이럴 때 정도 쌓고 배우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 달이면 열흘을 시누이 쌍둥이 애들 보느라 퇴근 후 제 생활과 주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가 오빠가 있어서 그렇지 언니나 여동생이 있었으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애 봐주고 할 텐데 너도 외동이라 이런 정을 못 느끼지 않냐며 정을 돌려받으려면 잘 좀 신경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외동이어도 사랑 충만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가족애를 알고 있다고 이런 것은 가족애가 아니라 나를 사람 이하로 보는 짓거리들이라고 말한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던 시어머니의 뺨을 한 대, 아니 여러 대 치고 싶었습니다. 어딜 시어머니의 말에 말대답이 있을 수 있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를 종 부려먹듯 부려먹는 인간이 시모는 무슨 놈의 시모냐며 이제 이 집 며느리 겸 하녀 노릇 때려치우겠다고 가난한 주제에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면 변변치 못한 아들놈이라도 구제해줬으니 평생을 고맙게 생각하고 떠받들지는 않고 하녀 부려먹듯 부려먹는 것은 없이 살아온 것들의 자존심이냐고. 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집구석에서 나가 다시 부잣집 외동딸로 돌아갈 것이니 구질구질한 아들이 하녀 노릇할 새며느리 구해올 때까지 알아서 하시라고. 쏟아지는 저희 말에 대한민국에서 결혼해서 이 정도가 뭐 대단한 것이냐며 돈 좀 해왔다고 남자 집을 아래로 보는 것이냐는 신랑에게 집을 해온 내가 아래로 봐도 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주려 했더니 나를 오히려 아래로 보길래 이러는 것이고 너와는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당장 이혼하자며 내가 유책 배우자이니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시모와 시누이 앞에서 날뛰는 신랑에게 지금까지 너희 식구들이 나에게 한 짓들을 최근에 녹음해 놓기 시작했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소송 이혼해서 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며 없이 자라서 뭐든지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려 다가오는 신랑에게 내가 소송에 더욱더 유리한 증거를 가지게 되도록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꼬리 내리는 신랑을 보며 남자가 돈 때문에 꼬리 내리는 것을 보라며 한참 깔깔거리고 웃어주었습니다. 항상 행복하다고 시댁에서도 잘해주신다는 거짓말도 이젠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친정에 온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외동이라 그렇다. 외동이라 모른다는 소리가 이렇게 뼈에 사무치는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가르침에 예외가 있기도 하다는 말을 덧붙여 말해주지 않으신 아빠를 원망할 수 없어 아빠에게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가슴을 내리치며 숨이 막힌 채로 눈물을 쥐어짭니다. 좋게 마무리하려고 협의 이혼을 얘기했지만 도무지 고집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아 아빠 아시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년도 넘게 간다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몇 년을 더 지내야 제 자존감도 제 인생도 밝고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한편의 서사시를 읽는 것 같아 더 먹먹하네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소송 꼭 이기시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전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 식구들과 시누이 친구네까지 신혼집에 와서 송년회를 하겠다고 하여 쓰니님이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 결혼한 지 2달 된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신행 다녀와서 신혼집에 도착하니 9시였습니다. 신랑은 며칠 더 쉬었지만 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했습니다. 며칠 동안 출근하기 진짜 힘들었고요. 그 뒤로 주말마다 쉬지도 못했고 여기저기 인사드리러 다니기 바빴어요. 저희 결혼할 때 돈으로 따지자면 친정이 조금 더 했습니다. 양가 형편 비슷하고요. 제가 마음을 비우면 편해질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서 신랑과 싸우고 나서 이게 결혼의 실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희 신혼집과 시댁은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고 친정은 버스 타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결혼하면 여자는 와이프, 며느리, 올케가 되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맞지를 않아서 신랑과 티격태격하게 되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를 않네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한 직장을 다니다가 6개월 전쯤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6개월이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인데 제 느낌상 회사 업무도 동료들과 팀워크도 완전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닙니다. 신행 다녀와서 항상 저는 신랑보다 먼저 일어나서 새로 한 밥 해서 먹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또 밥 해서 먹고 씻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기 시작하는 시간이 9시 반입니다. 12시쯤 자게 되고요. 2달간 평일에 매일 반복되는 저희 일과입니다. 거기에다 주말에는 매번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신혼집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울 정도예요. 청소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꼴로 하긴 하는데 뭔가 덜 갖춰진 집 같은 느낌에 누가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신랑과 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전부 가족 같다고 생각했고요. 얼마 전에 시누이가 신랑에게 아버님과 시매부가 저희 집에서 송년회를 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합니다.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시누이의 친구 부부 이렇게 함께요.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누이가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송년회를 하면 신랑이 챙기고 차리고 하나요? 제가 주도를 하게 되고 신랑은 도와주는 정도겠죠. 시누이가 신랑에게 연락해서 송년회를 하겠다고 하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시누이의 친구까지 데리고 온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누이 말을 전하는 신랑에게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우리 신혼집 구경하고 싶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시부모님은 가까이 사셔서 이미 몇 번 오셨었고, 형님네도 추후에 집 좀 정리되면 정식으로 초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친구네까지 함께 온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신랑은 언제가 되었든 한 번은 초대를 해야 할 사람들인데, 뭐 어떻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의견을 신랑이 듣고 공감하려고 하고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을 저 혼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견을 말했고 그 뒤에 나 요즘 힘들어서 이런 의견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대뜸 신랑이 저렇게 말하니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시라고 해. 그럼 나는 그날 친정 가서 쉴게. 라고 해버렸습니다. 저 시부모님하고 형님네 오시면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신행 다녀와서 하루하루 정말 힘들었고 주말에도 여기저기 인사 다니느라 주말다운 주말을 보낸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스케줄을 2달간 소화하며 지내왔는데 신랑의 얘기를 들으니 더 힘이 빠지더군요. 이번 한 번이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러자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친정 식구들은 저희 신혼집에 한 번도 와보지 못했어요. 오고 싶다고 해도 제가 항상 나중으로 미뤄왔고요. 제가 힘들까봐 친정 식구들은 저희 신혼집에 와보고 싶다는 말씀도 언젠가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는 미안하죠. 어쨌든 저는 신랑에게 시누이 말대로 송년회를 저희 집에서 한다면 친정에 가서 쉬겠다고 했더니 신랑은 시누이와 다시 얘기를 해봤나 보더군요. 시누이가 신랑에게 다른 사람들과 저희 집에서 송년회를 하기로 다 약속을 해놨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했대요. 그래서 신랑이 저에게 그날 하루만 봐달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시누이에게 말했다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날 하루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고 피곤해서 그냥 입 다물어 버리고 싶은데 또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괜한 오해 생길까봐 억지로 신랑에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내 허락도 없이 누구 맘대로 약속을 잡아놓은 것이냐? 미리 약속 잡아놓고 나에게 통보하면 나는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냐? 난 모르겠다. 그날 나는 친정에 갈 테니 자기가 청소 깨끗이 하고 음식도 자기가 하던가 아니면 출장 뷔페를 부르던가 마음대로 해라. 출장 뷔페 부르는 돈은 자기 용돈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 둘 참다가 쌓이고 쌓여서 마음 상할 대로 상해서 이혼하게 되느니 매정하게 보이더라도 이렇게 처음부터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은 알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저에게 신우이 욕을 엄청 하더군요. 신랑이 저희 집에서 송년회는 안 되겠다고 했더니 시누이가 신랑에게 엄청 뭐라고 했대요. 하루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시댁 식구들이 간다는 거 거절을 하냐고요. 그래서 신랑이 그건 우리 마음인데 누나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이냐며 말다툼을 했나 보더군요. 그러면서 신랑이 자기 누나 욕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신랑이 더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볼 땐 자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살면서 청소나 빨래는 며칠에 한 번씩 하니 가사일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침 저녁 차리고 치우는 것을 자기가 가끔이라도 한 번씩 하고 그랬으면 내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훨씬 덜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랬다면 설령 시댁 식구의 신우 친구까지 함께 와서 송년회를 하자는 얘기를 했어도 어쩌면 평소에 잘해줬던 자기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라도 송년회 준비를 해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2달 동안 평일에 쉴 시간도 없는 일정을 보내고 주말에는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며 힘들어하는 나에게 시댁 식구들과 신우 친구까지 송년회를 우리 집에서 해도 될지를 물어보면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어요. 이러니까 여자들이 시댁이라면 치를 떠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부모님도 아직 못 와본 우리 신혼집에 신우의 신우 친구까지 와서 송년회를 한다? 신우이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랑에게 말하고, 근데 그걸 바로 거절하지도 않고 나에게 통보하듯이 말하고 또 내 대답을 신우이에게 전하고 신우이와 싸우고 그걸 또 나에게 얘기하고, 말하자면 입만 아픈 당연한 일을 제가 이렇게 자기와 싸우듯이 얘기해야겠냐고 했어요. 자기가 우리 부모님께 내가 시켜야지나 겨우 전화를 하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뭐라고 한 줄 아냐고 했습니다. 사위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인사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서 장인 장모에게 전화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말하다 보니 저도 감정이 더 격해졌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신랑은 제가 뭔 소리를 하나 하는 표정이더군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에 부합되는 한 부분을 겪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을 신랑이 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알아들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호응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면 제가 신랑에게 또 가르치듯이 말하게 될 것 같고, 그럼 신랑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신랑이 적정선을 지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쓰니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네요.
지금처럼 그때그때 차분하게 남편분께 설명 잘 해주시면 말 안 해도 남편분이 알아서 잘 하는 때가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